여러분, 1991년 소련의 우주 비행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세르게이 크리칼레브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세르게이라는 남성. 이 남성은요, 1991년 5월 18일 날 소련의 우주 정거장인 미르라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미르. 이제 옆에가 당시 실제 영상이거든요. 이때 세르게이 남성 이외에도요, 동료 우주 비행사 이제 2명이 더 함께 이 미르로 향했습니다. 이 세르게이의 당시 우주 임무는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이 우주 정거장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주에 정상적으로 잘 도착을 한 이 세 사람은요,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처럼요, 아무 문제 없이 이 우주 비행사들끼리 사진도 찍고 일도 하고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이후에요, 임무를 마친 이 동료들이 하나 둘 지구로 복귀를 하게 돼요. 한 명 한 명 먼저 지구로 떠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르게이 남성만이 우주에 남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구나. 와, 이거 얼마 만에 내가 지구로 가는 거냐. 아, 진짜 와이프 하면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르게이의 귀한 일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세르게이를 데려가야 할 우주선이 안 오는 거예요. 뭐야? 왜 날 데려갈 우주선이 안 오지? 좀 늦네? 뭔가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주선으로 지구에 메시지가 하나 전달되어 옵니다. 세르게이, 지금 들려? 지금 괜찮아? 아, 네, 저 지금 잘 들려요. 괜찮습니다. 저 지금 모든 임무 끝나고요, 원래대로 지금 귀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언제쯤 도착할까요? 아, 세르게이 미안하네. 우주선은 도착 안 할 거야. 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지구로 어떻게 가요? 미안해, 세르게이. 너는 지구로 올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세르게이는 당연히 다시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지구로 못 가요? 내가 왜? 아, 그게 지금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구로 다시 올 수가 없어. 에? 알고 보니까 이 세르게이 남성이 우주에 있는 동안요, 세르게이의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지구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없어졌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 소련에 속해 있었던 15개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급기야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소련이 해체된 거예요. 붕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세르게이의 국가가 우주로 간 지 7개월 정도가 됐을 때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대신에요, 러시아 연방이 딱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 측에서는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주 항공 측이랑 그리고 정부 간의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저 우주에 남아있는 세르게이 남성 어떻게 할 거예요? 얼른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하세요. 아니, 알아서 하라니. 세르게이 남성을 다시 지구로 데리고 오려면 그거 공짜로 데리고 옵니까? 세르게이를 데리고 올 우주선을 발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르게이 남성 데리고 올 수 있게 정부 지원금 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그 지원해줄 돈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솔직히 그 세르게이 그 남성 소련 정부 때 보낸 사람이잖아요.
소련이 없어진 마당에 책임질 정부가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합니까? 대충 약간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약간 좀 어쩌라고 우리한테 우리가 보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러시아 정부 측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주에 딱 갔더니 완전히 어쩌라고 배째 이런 식인 거죠. 소련이 해체된 후에요. 급변하는 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 지원 사업은 잠정 중단이 됐고요. 이를 책임질 정부도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당장 이 세르게이를 지구로 데리고 올 만한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말하면은 버린 겁니다. 그냥 우주에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세르게이 남성은요. 와, 그럼 나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 정말 미안합니다. 우주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우주의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어쩌라고 지금. 나 그냥 여기서 살으라고? 홀로 남겨진 이 세르게이 남성은요, 지구로 돌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긴 기다림 속에서 이 우주선 안에서 홀로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우주선 안에는요, 애당초에 우주의 체류 기간이 단기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5개월만 갔다 오는 단기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식량과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남은 음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세르게이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뭐 운동이라고 해봤자 이 우주선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이긴 한데 뭔가 오래 버틸려면 체력이 필수니까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는 것도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나눠서 먹고.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서.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혼자 있으니까 이 세르게이 남성은요, 인형이나 기계들한테 이름을 지어가지고 안녕 철수야, 지금 며칠째인데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음식을 더 먹을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방이 암흑인 곳에서 혼자 어떻게든 이 남성은 버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떠나온 직후부터 이 세르게이가 우주 정거장에서 홀로 보낸 시간은요, 무려 10개월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최장 시간 우주 비행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닌 기록이죠. 원하지 않았던 기록. 이런 거 기록 안 세워도 되는데. 나는 그냥 원래 나 가는 날에 가도 되는데. 10개월이 조금 넘었을 무렵, 정확히 311일째가 됐을 때 세르게이는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구나. 여보 미안하다. 나 아무래도 여기서 죽을 것 같다. 내 시신은 이 우주 속을 떠돌겠지.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지구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세르게이, 지금 살아있나? 세르게이, 우주선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게 됐어. 곧 자네를 데리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죽을 거라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 세르게이 남성을 데리러 왔던 걸까? 이게 참 그런 게, 소련 사람이었던 세르게이를 살려준 건요,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막말로 세르게이를 버린 상태였는데 이때 독일이 우주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우주인을 소련의 우주 정거장 미르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독일 측에서. 그래서 당연히 소련, 이 러시아 우주 항공국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련 우주 정거장 미르에 우리 독일 항공사를 보내고 싶은데 뭐 그렇게 보내서 우리 독일 측에서도 이 우주 연구에 좀 더 매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측에서는요, 잘됐다. 지금 그쪽에 세르게이 남성이 한 명 이제 혼자 있는데 그 남자를 그러면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사실 과거부터 이 소련은요, 우주 개발 계획이 이 재정난을 겪게 될 경우에, 돈이 모자랄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주선을 쏴 올리는데 우주 비행사 2명은 서양인이야. 근데 3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혹은 동양인인 경우 있잖아요. 옆에처럼. 그게 우주 비행선 좌석을 다른 나라에 파는 거래요. 그럼 그 나라에서는 좌석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 경우에는요, 러시아에다가 소련 우주 정거장에 독일인을 보내고 싶다. 너네 좌석을 내가 하나 살게. 그래서 돈을 주면 그 받은 돈으로 재정난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독일이 2,400만 달러, 당시 가치로 한화 290억 원의 좌석을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르게이가 있는 곳으로 우주선을 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주로 떠난 지 무려 10개월 만에 지구로 귀환한 이 세르게이 남성. 그 사이에요, 소련이 러시아로, 그의 고향이 다른 지역 이름으로 나라 이름도 그리고 도시의 이름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진짜 더럽고 짜증나고 너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비행사고 나발이고 저 같으면 욕하면서 때려칠만 한데, 이때 세르게이 남성은요, 계속해서 우주 비행사로 활약을 하면서 오히려 이때의 경험으로 1994년에 미국의 우주 왕복선에 탑승을 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주 개발에 힘쓴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 세르게이 남성은요, 지금의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조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ISS. 계속해서 쭉 우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르게이 남성은요, 총 803일 9시간 39분이라는 비행 기록으로 현재는 세계에서 3번째로 제일 긴 비행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우주에 있는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우주 공간에서도 이도 저도 못하고 방치가 되어버렸던 한 남자. 뭐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잘 돌아와가지고 다행인 거죠. 만약에 이 독일이 없었다면 이 러시아 측에서는 따로 구하러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상황은 더 안 좋아졌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저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 우주 일이고 뭐고 난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개월을 홀로 우주 암흑 속에서 버틴 것도 대단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도 다 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 비행사 세르게이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